안녕하세요. 한국기업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승직 상점 이야기 했잖아요. 네, 두산그룹의 창업자 박승직이 1896년에 창업을 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22년이 됐잖아요. 와, 상당히 깁니다. 100년 기업이죠. 그런데 이 122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요, 세계 기업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 거예요. 정말 짧은 역사죠.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Companies Longest History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오래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 예를 들자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콩고구미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나라는 재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에는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의 제일 앞에 숫자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578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578은 578년 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설립 연도가 서기 578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콩고구미라고 하는 현존하는 일본 기업, 오사카에 있는데요. 이 기업은 무려 144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은 122년 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일본에 오래된 기업이 많다, 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걸 찍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런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자로 오면 이제 연혁 이렇게 돼 있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 보시는 이런 연혁이 나옵니다. 거기에 578이라고 하는 숫자, 그 뒤에 써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뭐냐면 서기 57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냐? 쇼토쿠 태자가 초대를 해가지고 백제에서 금강중광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금강중광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바로 이 금강조, 콩고구미 이 회사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백제 출신 금강중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일본어로 읽으면 그게 콩고 시케메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이름은 뭐였느냐? 금강중광이 아니고 유중광이었습니다. 유중광이에요. 백제 위덕왕 때거든요. 백제 위덕왕 때인데 일본의 쇼토쿠 태자가 위덕왕에게 사찰 건축 기술자를 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다가 불교를 보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에 잡신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잡신들이 많지만 그걸 불교로 통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통일은 안 됐지만 쇼토쿠 태자가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러려면 절을 지어야 되잖아요. 사찰을. 그 사찰 건축 기술자가 일본에는 없었거든요. 그걸 백제에다가 요청을 했죠. 그때 위덕왕이 일본에다가 외국에다가 파견해준 그 사찰 건축 기술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유중광이고요. 그 쇼토쿠 태자가 유중광을 맞이하여 유중광에게 여기에 귀화를 해라라고 설득을 시키죠. 그러면서 내려준 그 성씨가 금강씨입니다. 콩고씨. 그래서 백제에서 유중광이었던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금강중광, 콩고 시키미스가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시적 형태의 기업, 금강조, 콩고구미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중광이 데리고 갔던 그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 최초의 사찰이 바로 시텐노지라고 하는 그런 절이거든요. 오사카에 가보면 시텐노지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오사카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기도 하고요. 그 전철역 중에 시텐노지라고 하는 역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전철역하고 매우 가깝거든요. 시텐노지는 뭐냐면 사천왕사예요. 우리 절에 가보면 그 절 입구에 보면 사천대왕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천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콩고구미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유중광의 후손이 그 경영권을 쭉 유지해 오는 거죠. 그래서 39대까지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6년 1428년 동안을 이 유중광의 후손에 의해서 경영권이 쭉 이어져 오다가 2006년에 그만 이 콩고구미가 부도가 나고 말아요. 왜냐면 땅값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땅을 담보로 삼아가지고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건설회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죠. 그래서 다카마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이 시텐노지, 아니죠. 콩고구미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중광의 후손이 경영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유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578년에 세운 기업이 그 콩고구미이고 그것이 아직도 세계 최장수 기업, 공인된 최장수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일본이죠? 왜 이 땅은 아닌가요? 왜 백제인이 백제가 아니고 일본에 가서 세운 기업이 1400년 넘게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러면 이런 기업 문화가 없었을까요? 이 한반도에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백제 사람이 일본 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다 문화들이 비슷했고 어쩌면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데는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중간에 그게 없어진 거고 일본은 그게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중간에 발전되었거나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백제 가요 중에 정읍사라고 하는 가요가 있거든요. 이 정읍사라고 하는 가요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던 그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그거 들어보셨죠?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그게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조선 초기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 노래들을 체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글로 쓴 거예요. 그 노래 중에 이 백제 때 내려온 노래는 한 개가 딱 있는데 그게 정읍사거든요. 이 정읍사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정읍사 이 가요, 백제 가요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이 가요를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옷이라. 되게 이건 감이 오죠? 달아 높이 돋아서 멀리 좀 비추어줘. 저제 여러신고요 증대를 드디올세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디 점그를 쉐라. 이런 가사예요. 자, 여기서 되게 느낌은 오지 않아요? 진대를 드디올세라. 진대를 험한 데를 디디울까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하면 짐을 어디다가 좀 내려놓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제 여러신고요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신고요, 이것은 다니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저제는 뭐냐? 네, 되게 추측이 되시죠? 저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가다가 험한 데를 디딜까 걱정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정읍사는 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인 겁니다. 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고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됐던 노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이게 체보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업 문화가 상당히 활발했었다. 보급이 됐었다는 거죠. 신라의 그 서동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 서동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석공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이게 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사라졌느냐? 이게 확실하게 사라진 것은 조선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신진 사대부들이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무본억말이죠. 정도전 같은 이런 신진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내걸었던 것은 무본억말이었습니다. 본을 힘쓰고 말을 누른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때 본은 뭐냐 그러면 본에 힘쓴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그 본입니다. 농이 바로 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에 힘쓰고 억말, 말은 뭐냐? 산업공상의 제일 끝, 상업은 억제한다. 그래서 상업을 말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 초에 상업은 완전히 말살이 됩니다. 완전히 말살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급자족을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임금님을 비롯한 그 통치 계급들은 자급자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을 누가 대느냐? 그 물건을 대는 상인들이, 특권을 받은 상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상인들이 시전 상인이고 유기전 상인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말고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은 완전히 말살이 되죠. 그러다가 조선에서 상업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신분 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사회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산업공상도 상당히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과거처럼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지방에서 장시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마치 북한에서 장마당이 생겨나는 과정하고 매우 비슷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6가지의 이 품목들, 그것은 뭐 이 옷감 또는 나무, 지물, 어물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물건들은 특권 상인들만 다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육의전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 지금은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이때에 신분질서가 폐지가 되고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육의전의 독점권도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 1896년에 박승직 같은 상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걸고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한국 기업 열전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그래서 이 콩고구미 이야기와 또 그동안의 상업 문화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